서로 인사하는 의미로 양손을 흔들면서 좌우를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여러분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즐겁고 활기찬 의정보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 공동체 주치의로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줌을 통해서 또 그리고 소중한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서 3광을 사실은 제가 작명을 했는데요. 4일은 서울 국회에서 그리고 3일은 광주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다, 그런 의미로 작명을 했었고요. 사실 국회에서 4일을 일하는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3일간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4일간의 국회 활동이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접할 수 있는 시간이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뵙지는 못하지만 저에게 만남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나 뵙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 승리의 고삐를 틀어쥐는 그런 시기인데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 정도는 그래도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코로나19 방역 전쟁에 조금이나마 힘을 더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국민 총동원이라고 하는 지금 시기에 저도 토요일 오전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광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함께 한다는 큰 보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운영했는데 저희 지역 주민 한 분이 저에게 저희 의원실로 전화를 하셔서 광산구에 무슨 면사무소가 있냐, 동사무소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 이 면사무소의 면자는 얼굴을 마주 본다는 그런 면,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하는 근면하다 할 때 면자, 그리고 끊어진 대화를 잇는다든지 연결한다는 의미에서의 면자입니다. 그래서 이 면사무소에는 소통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면사무소에 누구든지 신청을 하시면 저와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그동안 평소 생각해 오셨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털어놓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면사무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지금 시기에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요. 기후위기와 탈탄소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국회의원이라는 방송이 나간 적도 있는데요. 그 때문에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특히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산업분과의 간사를 맡고 있고요. 소확행특별위원회, 또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확행특별위원회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통신비 감면 자동화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요. 일명 통감자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광산구청이 통신비 감면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거의 100%에 육박하는 성과를 김사모 구청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사모 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또 규제혁신추진단, 또 세월호 특별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 선정 NGO 국정감사 우수위원,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위원, 원자력 안전 의정활동 우수위원, 광주지역 5개 언론사 선정 국감인물, 국감스타, 그 밖에도 의료봉사대상, 대한민국 의정대상까지 정말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초선답지 않게 사실 광주의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광산구 경우를 말씀을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고요. 광주와 광산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 결과 이제 광산구 갑 예산은 1185억, 그리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AI 관련 예산을 892억 원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초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극복하고 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송정 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광주의 관문으로서의 송정 역사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현재 역사를 정말 확장해야 된다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뜨거웠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못했죠. 이번에 설계비 20억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이제 5월 달까지 이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 사실 실시 설계를 하는 데만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최대한 설계 기간을 단축시켜서 이 증축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쓸 예정입니다. 주차 빌딩 신축비 318억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서 다음 달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내년 6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좀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임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결해 갈 겁니다. 송정과 이 송정역이 명실상부한 호남의 관문으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송정역 인근에 17만 평의 부지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껏 5년 동안에 이 선정이 지연되어 왔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아주 조기에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공약으로 약속을 드렸었죠. 이제 1년도 채 안 돼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정부와 LH가 약 6천억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로교 재가설 하는데 내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인데요. 이 투자 선도지구하고 송정역을 연결하는 장로교 재가설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의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한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 될 텐데요. 월전동 그리고 무진로 간 도로 개설에 25억, 그리고 빅그린 산단 진입도로의 개설비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KTX가 개통된 뒤로 교통이 혼잡했던 광주 송정역 우회도로 개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전동에서 무진로 간 도로 개설 사업이 2017년부터 준비가 됐었는데요. 제대로 진행이 못 됐었죠. 이번 예산 확보로 사업에 제대로 속도가 붙을 것 같고요. 이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되면 2023년까지 총 사업비 73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비 100억 원을 확정했고요. 올해 사업비로 20억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공기산업 기술 개발을 위해서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기를 띨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빅그린 산단에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잘 완료를 하게 되면은 많은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평동 산단에 완충 저류 시설을 설치하는데 5억을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확보에 많은 성과를 냈죠. 광주 인공지능 사업 예산에 89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실 광주 인공지능 사업은 총 사업비 한 4천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광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이 645억, 또 AI 집적단지 3대 주력 산업 분야인 AI 학습용 데이터셋 개발 사업비 100억 원, 또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20억 원, 또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7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14억 원을 확보해서 일단 민생 문제의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했습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예산을 확보한 건데요. 운남동 근린공원 환경정비 사업에 4억 원, 옥동교와 본량 동서로 비탈면 보수보강 사업비 5억, 본량동 본동로 도로정비공사 5억 등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또 산정 근린공원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장에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오래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억 7천만 원을 확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 갑지역에 교육부 특교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초중고 5개 학교에 교육부 환경개선 사업비 33억 4,6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정원을 꼭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재가설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장로습지 생태 보존과 황령강 인근에 영산강 지역 마한 역사 문화를 발굴하고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 관광이 잘 어우러지는 황령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리던 장로교 재가설 사업은 이 장로교가 노후 교량인데 이것을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로 멋진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광주공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다면 광주공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원내대표단을 청와대에 초청하셨을 때 그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께 광주 공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을 좀 드렸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이 정치권과 함께 합의를 잘 이루어가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는 말씀하셨고요. 저 역시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과 또 시도지사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의 초강력 메가시티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공공항과 또 민간공항의 통합 문제들을 잘 해법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의료 안전망 구축이 대단히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에는 아직 공공의료원이 없는 실정이고요.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때는 늘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어서 더욱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광주 공공의료원이 설립되게 되면 광산구로 유치하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았나? 의원님 언제나 주민들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주세요. 수고다. 의원님 이용비는 네모다. 어떤 문구가 제일 마음에 드신가요? 제가 두 가지가 네. 굉장히 마음에 와 닿네요. 도깨비 방망이. 예, 도깨비 방망이. 네, 또 하나는 약손. 약손. 네. 제가 뭘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도깨비 방망이는 지 혼자 움직이질 못해요. 예.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때리는 사람이 시민이잖아요. 예. 시민들께서 예. 이 도깨비 방망이를 쥐시고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걸로 뚝딱 이렇게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마포에서 국회까지 한 5km 정도 되는 거리를 자전거 출퇴근하고 있고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자전거를 이제 따릉이를 타고 있는데
서울은 따릉이를 탈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참 잘 돼 있습니다. 가방을 들쳐매고 자전거 탈 복장을 다 갖추고 따릉이를 타러 딱 가는데 따릉이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이야, 그때 상당히 뭐랄까 따릉이를 타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마음하고 또 제가 탈 따릉이가 한 대도 없어서 당황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들 모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자전거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공원 조성 계획이 먼저 변경되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6월 달까지는 이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8월 달에는 실시 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공사가 완료가 될 계획이니까요.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산정공원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이런 야외 체육시설에서 이 전천후 시설로 이것이 설치가 되게 되면 365일 빠짐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근로정센터 할머니들과 함께한 시민모임의 고문님이시죠. 저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 과거에 국가 폭력에 희생되었던 우리 근로정신대 할머님들의 그러한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오신 우리 김선호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짧게 격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신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잘 받들어서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종 부리듯이 잘 부리실 수 있도록 늘 저에게 연락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 소음 피해 시설을 떠넘기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최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와 전남이 이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광주와 전남의 신경제 에너지 경제 공동체 그리고 초광역 메가시티로서의 광주 전남을 상정하고 그 핵심 인프라로서의 공항을 제대로 다시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이 군공항 이전 문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함께 나서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신청 늘 해주십시오. 1대1로 만나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말에 한번 오실 때마다 사모님이 더 보고 싶어서 달려오십니까? 다리가 더 보고 싶어서 달려오십니까? 제가 이제 송정역에서 내려서 집에 딱 들어오면은 사실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이 우리 다리죠. 그 다리가 가장 너무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그게 눈에 늘 선해요. 특히 서울 이제 국회 근처에서 지나가는 반려견들을 보면은 다리 생각이 많이 나죠. 네.